우리나라에서 암 사망률 가운데 폐암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유해 화학 물질들이 4,000종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고 청소년 10명 중에 무려 7명이나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펴도 아무 문제 없던데 뭐 이렇게 생각을 아주 쉽게 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탁 터지는 폭탄, 시한폭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완치가 굉장히 어렵죠.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 공부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학과 백유진입니다. 11월이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폐암인식 증진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180만 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통계청 발표를 보면 사망 원인으로 남녀 모두에서 폐암이 암 사망률 가운데 1위로 나타났습니다. 폐암이 부동의 사망률 1위라고 하거든요. 도대체 왜 폐암이 부동의 사망률 1위가 된 건가요? 사실 이제 폐암은 조기에 발견하면은 뭐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긴 한데 발병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예, 그래서 2기, 3기, 4기 이제 진행이 되고 뚱막이라고 해서 가슴 벽 쪽에 침범을 하고 그다음 뼈로 전이가 되고 뇌로 전이가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나타나거든요. 뒤늦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완치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빨리 담배를 끊는 게 예방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 최근에 국가가 우리 담배를 한 30년, 40년 핀 분한테 무료로 폐암 검진을 해줍니다. CT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찍어야 돼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조금 빨리 발견해서 완치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금연이다. 금연이 가장 중요한 예방이다. 요거를 조금 우리가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간접 흡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담배를 물고 있으면은 나오는 연기 말고 그냥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 나오는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더 독한 연기거든요. 필터를 거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불완전 연소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해 화학 물질들이 한 뭐 4,000종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 발암 물질로 완전히 규명이 된 게 70종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직 안 알려진 거는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고 거기다가 또 각종 그 가양 물질이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화학 물질을 굉장히 맛을 좋게 하고 중독성을 올리기 위해서 담배 회사들이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거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직접 흡연 말고도 간접 흡연이 지금 이렇게 위험하다는 게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알려져 있다고 손치더라도 직접 와닿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보통 직접 와닿는다면은 제가 김 교수님 뺨을 딱 때렸다 이러면 직접 바로 이게 효과가 나타나죠. 아프니까. 왠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담배는 그런 효과는 없잖아요. 아주 누적이 돼서 30년, 40년 이제 피어야 마지막 순간에 탁 터지는 폭탄, 시한폭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담배가 백해 무익이야. 이 말은 누구나 다 하지만 실제 자신의 문제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 결과가 당장 오는 나타나니까.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무시해버리는 네. 거죠. 3, 4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뭐 이런 청소년이 식으로. 제일 문제가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당장 피면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펴도 아무 문제 없던데 뭐 이렇게 생각을 아주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담배를 피고 있는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질병관리청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놀랍게도 청소년 10명 중에 무려 7명이나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 중에 흡연을 하는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10명 중에 7명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거 괜찮은가요? 그래서 혹시 김 교수님은 네. 우리 중고등학교 네. 다닐 때 네. 청소년기에 호기심이 혹시 없었습니까? 담배를 멋있게 보인다든지 핀다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담배를 실제로 피운 아이들도 있었고 예. 또 한쪽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면
이성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쪽에 약간 혹했어요. 모범생이셨군요. 아니요, 저도 이성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서. 저도 모범생이었긴 했는데 조금 호기심이 많아서 고등학교 때 담배도 사실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려서 펴도 봤는데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담배라고 하면은 중독성 물질이 니코틴이 또 네네. 유명하잖아요. 네네. 특히 최근에 합성 니코틴 혹시 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네. 천연 니코틴은 담배라는 이제 식물의 뿌리, 잎, 줄기 여기서 추출한 거는 천연인데 그게 아니고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제조를 했다. 이렇게 해서 합성 니코틴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 그래요? 새로 만든 물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담배는 기본적으로 합성 니코틴으로 만드나 보네요. 일반적으로는 니코틴이 천연 니코틴으로 만들었습니다. 네네. 천연 니코틴이 훨씬 더 이렇게 가격이 싸요. 싼데 천년에는 담배 제품이라는 담배 관리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담배 사업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거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조그만 담배 회사들이 합성 니코틴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죠.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또 승인 인정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입 경로를 통해서 액상 전자담배를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말이 나온 김에 네네. 혹시 김 교수님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인지 심리학자시니까 청소년기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 혹시 아까도 잠시 이제 설명을 하셨지만 좀 더 자세하게 좀 듣고 네네. 싶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또래 집단에서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욕구도 매우 큰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성인과는 달리 별달리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이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혹은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소위 있어 보이는 행동,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게다가 또 이제 같이 어울려서 다니다 보면 다른 애들이 하는데 넌 안 해? 이런 식으로 집단의 압력을 받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조하기도 하고 담배에 노출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흡연의 길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사실 심리학자 입장으로서 보기에는 이런 행동을 어렸을 때 하면 중단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흡연이 청소년에게 더 안 좋은 또 의학적인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성인과 청소년은 니코틴이라는 물질에 대한 생理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담배를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이라고 해서 막 힘든 이런 게 적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담배를 끊기 어려운 게 금단 증상 때문이거든요. 네. 니코틴을 끊었을 때 온몸도 아프고 집중도 안 되고 초조하고 짜증내고 이런 기분 나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그게 없어요. 네네. 특히 니코틴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즐거움을 주고 흥분을 시켜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흥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뇌조직 자체가 거기에 반응을 해서 그쪽에 아주 취약한 그런 뇌 구조가 되기 때문에 더 끊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전두 피질에 있는 그 충동 통제 영역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파민 분비하는 보상회로만 계속 작동을 한다는 말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행동이 더 많은 그 보상을 유발하게 되고.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오히려 끊기가 어려워져요. 어렵죠. 네. 예. 제가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흡연을 하면 감정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부산 백병원의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무려 6만 명이 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흡연을 한 청소년 중에 지난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학생들이 무려 20% 정도나 되고 비흡연자보다 2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결과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어쨌든 담배 제품 니코틴 중독에 의존에 이제 노출이 되면은 결국에는 정신적인 또 문제를 겪을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되도록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가 편의점에서 지금 담배 제품을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이제 광고를 계속 노출이 되면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거기에 친숙함을 느끼고 호기심도 느끼고 해서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로 심리학에서 연구해 보면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같은 자국에 노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가가 사실은 네. 우리 청소년 건강이라든지 국민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뭐 국회라든지 뭐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안 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김 교수님이나 저나 우리 전문가들이 또 계속 네. 목소리를 좀 높여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지금 백유진 교수님이랑 청소년기에 담배를 피는 게 왜 위험한지를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오늘 교수님 함께 해주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좋은 거를 습득하기도 바쁜 시간에 그런 건강에도 좋지 않고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는 정말 피해야 될 그런 어떤 물질에 또 노출이 되고 이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위해서 또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